안녕하세요. 황순이의 졸업생 제자 이야기, 오늘 하영이, 장하영, 또 세 번째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두 개로 나눠서 할 건데, 첫 번째는 좀 이제 하영이의 입시, 공부, 이화여고 시절 공부와 입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면서 내가 왜 너를 불렀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에 재학 중인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장하영이고요. 네, 아까 설명해 주신 거에 따라서 학원이랑 과외 안 다니고 감사하게도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학원이나 과외 이런 거 진짜 하나도 안 했어요? 고등학생 시절에? 네, 고등학생 시절에는 학원 과외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인강은 듣고? 네, 인강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컸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일단은 뭐 수업을 당연히 집중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학교에 있는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지금 네, 제 옆에 계시는 황순찬 선생님의 수학 방과후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래, 네. 그렇다고 하자. 저는 국어, 수학, 영어 다 학교 방과후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뭐 성적대에 상관없이 많은 학생들이 학원 과외 많이 하잖아, 이화여고 애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불안함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어땠어? 사실 제가 조금 낙천적인 성격이었어가지고 이제 1학년 때 그렇게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혼자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고, 혼자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다음 학기까지만 한번 혼자 해보자, 다음 학기까지만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게 어떻게 또 3학년 2학기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일부러 안 다닌 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혼자 할 수 있으니까 혼자 해보고 싶다는 어떤 그런 의지였던 건가? 후자 쪽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해보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애들 입장에서는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안 다니고도 할 수 있냐? 그러면 선행 같은 거는 혼자서 어떻게 했냐? 많은 학생들이 또 뭐 수학이든 뭐든 선행을 또 많이 하고 또 진도 많이 빼잖아, 이화여고 애들. 그쵸. 어떻게 감당했어? 사실 제가 1학년 들어올 때 이제 그 곱셈 공식 있고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이렇게 첫 단원이 있는데, 저는 제가 곱셈 공식까지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고 이제 그 단원만 어느 정도 미리 선행을 해서 갔는데 제가 제일 선행을 안 했더라고요. 뭐 그래서 선행 너무 부추기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극복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1학년 중간고사 때는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저는 시험 전까지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 생각했는데 그 절대적인 공부량이 다른 학원 과외 다니는 애들에 비해서 훨씬 적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해보면 되는 거 아닐까 해서 뭐 문제집을 엄청 풀었던 건 아니고 나름 혼자서 고민하면서 푸는 시간을 수학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학원 문제를 좀 얘기를 하면은, 나는 물론 학원 과외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학생에 따라서 잘 이용하면 도움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끔 보면은 학원 과외를 들은 게 공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실수에 빠지는 아이들이 많더라고. 근데 결국에 학원 과외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거를 내가 자습을 통해서 진짜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뭔가 스스로 공부를 시작하고 기반을 마련한다는 거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뭐 질문을 많이 했나? 어떻게 수학을 혼자 선행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되나? 그래서 수학이 처음에 어려웠잖아, 1학년 때. 그쵸. 네, 사실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고, 저는 질문을 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이제 선생님이 다음 수업이 또 계시니까 그거 지장이 안 되는 선에서, 물론 저도 그 전에 오늘 수업할 내용을 살짝은 보게 되니까
그거 관련해서 최대한 한 번에 많은 걸 알아낼 수 있는 질문? 그런 거를 좀 생각해내려고 수업 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선행이 돼 있으면 나 저거 아는 거다라고 좀 이렇게 너무 지식이 차 있는 상태에서 좀 받아들이는 학습자 입장에서 좀 둔감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수업을 듣고 또 수업 중에 내가 어떤 부분을 질문해야겠다라는 것에서 매 시간 조금 더 적극적인 게 센시티브하게 했다는 거네. 네, 그래서 뭐 다들 당연히 그렇게 공부하겠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매일 다들 공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저는 이제 혼자 공부를 했으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내가 모르는 게 여기구나, 내가 약한 파트가 여기구나, 이거를 저 혼자서 찾아내는데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말로 그 메타인지라고 하지. 어. 맞아. 하영이는 내가 너한테 재학생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메타인지요? 그러니까 하영이는 진짜 내가 그 3학년 때 봤을 때 본인이 뭘 알고 본인이 뭘 모르는지를 잘 알고 있는 상태였어.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도 그런 느낌이 있었고, 본인이 학습 계획을 설계할 때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좀 많이 쌓이는 것 같고, 수학이, 나는 하영이 너가 마지막에 뭐 막 1등급 받고 그래가지고 그 뿌듯한 거를 나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 네. 네, 어쨌든 이하여고 수많은 1학년 학생들이 수학에 좌절을 하잖아? 그렇죠. 좌절을 하는데, 이번에도 너 1학년 때 수학 성적 얘기해도 돼? 제가 다 말할까요? 네. 네. 너의 수학 공부 변천사를 쭉 얘기해줘. 네. 제 수학 성적의 변화, 추이를 말씀드리자면 1학년 1학기 때 성취도 C에 4등급을 받았고요. 내신. 네, 그렇죠. 내신 기준으로.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는 성취도를 B로 올리고 4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되게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변동이 없었어요. 성취도 B에 4등급이 나왔고 2학년 2학기 때 성취도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3등급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2등급으로 올렸고 사실 대학 입시에는 반영이 안 되지만 그래도 3학년 2학기 때는 1등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치.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나는 되게 귀감이 되는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애들한테 용기가 될 수 있겠다. 1학년 때 수학 이렇게 못했어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과로 마무리할 수 있다. 네. 라는 어떤 좋은 예시였던 것 같아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성적을 올리게 된 비결이라고 하긴 좀 뭔가 단어가 웃긴데, 어떻게 해서 너가 성적을 그렇게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 수학. 일단은 그 수치를 말하자면 이제 1학년 1학기 때는 제가 47점을 받았어요. 47점. 여기는 제가 제 힘으로 푼 것만이 점수가 아니겠죠? 당연히 그치? 찍은 것도 점수가 반영이 될 테니까. 근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까지는 변동이 없었는데 저는 이때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보자로 접근을 했었어요. 2학년 1학기까지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는데 당연히 1학기보다는 뭐 그 점수도 높아지고 했는데 뭔가 조금 잘못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2학기 때는 문제를 쭉 푸는 것보다 문제집 개수를 저는 3권 이상은 안 풀었거든요. 그래서 풀고 다시 돌아오는 식으로. 그래서 무한반복으로 해봤는데 얘도 약간 조금 전보단 당연히 조금 개선이 됐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3학년 1학기 때 저는 저한테 가장 잘 맞는, 왜냐면 공부법은 그치? 각자가 찾아나가는 과정이지? 네, 최적의 그걸 갖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풀면서 조금이라도 막혔으면 항상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표시하고 만약 막혔는데 몰랐던 이유가 개념을 몰라서면은 또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놓고 아니면은 정말 그냥 접근조차 못했다, 신박한 문제였다, 그럼 또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서 제 이제 수특을 보면은 총 3가지 형광펜으로 되게 형형색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내신 준비를 할 때는
시간 제한을 둬서 저는 이 시간 제한을 두고 공부하는 거를 3학년 때부터 했는데 이게 가장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제한 두고 좀 빡빡하게 둔 상태에서 몰랐던 문제들만 쭉쭉쭉 풀어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문제를 풀지 못한 이유를 스스로 정확하게 분석해냈다는 거네. 네, 어. 그게 저한테는 가장 그냥 효과적이에요. 이게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틀린 거 다시 풀어본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이걸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걸 틀렸는지에 대한 좀 이해를 하려고 했다는 점이 나는 좀 주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시험이라는 게 시험 자체에 대한 연습이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시간 관리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네. 아 그리고 저는 어. 팁은 아닌데 어. 제가 공부를 할 때 시험지를 받으면 바로 세로로 이렇게 반으로 접고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수학 노트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수학 시험지는 단면이니까 뒤쪽은 아예 풀로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 장을 받으면 맨 뒷장을 반으로 접어서 1번부터 그 그 뒷장에다가 옆에 겹쳐서 풀어놨어요. 올려놓는구나. 네. 어. 그래서 실제로 수학 문제 풀 때도 이렇게 노트에다가 적으니까 약간 풀 때 저는 아 이건 제가 나름 연구 아닌 연구를 한 건데 수학 문제를 푸는 칸이 좁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잘 안 나도 풀려요. 그래. 나도 답답해서 막 못하겠어.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생각했고 다만 정갈하게 정리를 안 하고 이곳저곳에다가 풀이를 옮겼으면 특히 칸이 좁을 때 여기다 풀다가 저 위에 풀다가 하면은 저 스스로도 실수하고, 약간 계산에 약간 매몰된다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뭘 풀고 있었지? 전체적인 이럴 때가 흐름이 있어서. 좀 놓치고. 네, 그래서 실제 공부할 때랑 똑같은 음. 방식으로 시험에 접근하게끔 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평소 공부를 할 때 어떤 푸는 모양새, 그 이제 노트를 활용하는 그 모양이 그대로 시험에 똑같이 해야 이제 최대한 실전적인 네. 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아무래도 넓은 칸에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는데 흩어져서 이렇게 막 산계돼서 적으면 지금 내가 뭐 했던 거지? 하면서 다시 돌아왔다 생각이 엉긴다 이런 거 같아. 지금 내신 위주로 얘기했는데 수학 모의고사의 과정들은 좀 어땠어?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수능 성적이 조금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 뭐 잘라줄까? 네? 아, 뭐 솔직하게 뭐 말할 수 있는 어. 거니까. 사실 제가 긴장을 많이 했어요. 변명 아닌 변명을 수능 날? 하자면. 네. 근데 뭐 그렇다기에는 제 절대적인 실력이 다른 애들한테 비비기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겸손하네. 아이, 감사합니다. 그 3월부터 10월까지는 고3? 그쵸? 약간 조작일 수도 있는데 제 기억상으로 1등급을 놓친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1등급, 수학 1등급 놓친 적이 없다. 네, 3월부터 고3 때 3월부터 10월까지는 쭉 안정적으로 나왔는데 수능 날에 제가 88점을 받아서 2등급이 나왔어요. 원점수가 그렇게 나쁘진 않네. 다만 미스테리인 거는 3월부터 10월까지는 못 푼 문제가 있었거든요. 하나 시간이 부족해서 접근을 못해서도. 근데 수능 날에는 다 풀었어요. 시험이 끝나기 3분 전에 마지막 답을 찾아내서 수학 다 맞았다 희열이 있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OMR을 잘못 옮겨 적은 건지 88점이 나와서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저는 결과적으로 그 평가원에서 저에게 제시한 너 이거 풀 수 있어? 라는 거에는 저는 그래도 다 풀 수 있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수능 수학에 대한 공부는 어떻게 한 것 같아? 저는 EBS를 좀 많이 본 것 같긴 해요. EBS. 네, 물론 인강은 이제 다른 타사 많이 있겠지만 저는 모의고사 시험지를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보지는 않고 최대한 수특 수완 쭉 돌리면서 물론 이제 그때는 뭐죠? 상대 그 수학 가형? 나형? 아니 그 반영되는 거 반영되는 거? 등급? 아니요? 반영되는 거? 직접 연계? 간접 연계? 네네 이번에는 바뀌어가지고 좀 연계가 약해지긴 했지? 네 물론 수학은 좀 상대적으로 연계 체감이 떨어지는
과목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그래도 그 연계를 조금 믿고 스특수원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보고 물론 이제 다른 그것만 풀기에는 시간이 남으니까 그때는 뭐 조금 다른 문제집도 한번 보고 다양한 모의고사 봉투 있으니까 EBS 봉투 이런 거 사서 풀었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 네. 그래도 실전적인 연습은 최대한 하기는 놓치지 했죠. 않았지.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맞아 이번에도 고대 간 친구가 있는데 걔는 성적이 1학년 때 3등급 내신, 3등급 때 2학년 때 2등급 때 1학년 때 3학년 때 1등급 때 한 등급씩 계속 올랐어. 네. 그래서 성적을 보니까 1학년 때 수학이 6등급이더라고. 근데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또 고대를 간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런 친구도 저도 되게 놀랍고 지금 제가 이제 하영이 생기부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거 좀 물어보려고 해요. 어쨌든 스스로 뭔가 학교 활동을 설계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도 되게 인상적으로 남아 있어서 일단은 진로 희망이 이제 조금 사회학이라는 넓은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보건정책관리학부를 진학하게 됐잖아. 그렇죠. 그거를 생각하게 된 과정 1, 2학년 때 내가 관심 가졌던 분야가 그렇게 구체화되거나 또 새롭게 확장되는 과정들은 어떻게 된 건가 얘기할 수 있을까? 사실 이제 1학년하고 2학년이 진로 희망이 거의 동일해요. 사회학연구원, 뭐 또 다르게는 사회과학연구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로 제 진로를 좁히는 게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거를 저 칸에 글자로 서술을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일단은 최대한 포괄적인 거를 사실 2학년 때는 조금 더 좁혔어도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2학년 때도 여전히 좁히는 게 어려웠어가지고 일단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많고 정책에 관심이 많으니 사회학으로 일단은 걸어두자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3학년 때는 그래도 조금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제시를 하는 게 좋으니까 내가 정말 어떤 거에 관심이 있지를 생각해 봤을 때 사회적 약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았으면 좋겠다라는 큰 틀에서 건강 쪽으로 접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근데 제가 여전히 정책같이 뭔가 포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그러면 정책 쪽으로도 관심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던 참에 이제 어떤 선생님이 계시는데 제가 네, 보건정책관리학부가 있다는 걸 몰랐던 상황에서 네, 끊임없는 이야기를 통해 이 과가 있다는 걸 알려주셨었거든요. 근데 그 과의 존재를 어떻게 조금 늦게 한 것 같아? 늦게 한 것 같아? 적당한 시점에 한 것 같아? 빨리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근데 빨리 알았어도 저는 3학년 때 최대한 이 진로, 이 전공에 맞춰서 활동들을 다 했었기 때문에 빨랐어도 이 정도로 제가 하고 싶은 만큼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실 운 좋게도 1, 2학년 때 이과랑 관련된 활동들을 은연중에 많이 했었어가지고 약간 이번에 알았던 것보다 조금 더 늦었다면은 힘들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딱 적기에 제가 과를 그러니까 그게 찾았다고 3학년 딱 올라왔을 때의 시점이잖아. 그쵸. 거의 네. 이 상황에 올라갈 때.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이 학과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으면 3학년 1학기 학교 활동의 계획을 세우는데 좀 지장이 있었을 것 같다. 네. 그래도 3학년 때는 전공적 합성을 가장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 이제 하영이가 1학년, 2학년 때 사회학에 대해서 좀 브로드하게 다뤘던 거에서 내가 인권 문제, 네. 인권 문제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건강 쪽의 분야로 이제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지. 네. 오케이. 동아리 활동은 어땠어? 동아리 뭔지 소개해주고 얘기해줘. 어땠는지. 동아리 활동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애들한테.
자율 동아리. 뭐 자율 동아리가 이제 안 들어가는 학년도 있어. 진짜요? 그래서 그냥 4년 동아리 위주로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상설 동아리. 네. 저는 그 김동진 선생님의 코스모스 독서 토론 동아리를 했었는데, 사실 이 동아리에서 뭐 크게 막 엄청난 토론 대회 이런 걸 한 건 아닌데,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를 제가 좋아했어서 그런지, 또 제가 토론에 관심이 많았어서 그런지, 그냥 여러 이슈들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저는 사실 뭐 이 동아리가 제 3년에 있어서의 핵심 카드다라고 얘기할 수는 사실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3년에 전반적으로 꾸준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사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자기가 여기서 어떻게 끌어내느냐 나름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동아리냐보다 거기서 본인이 뭘 배우고 뭘 얻어내느냐,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적극성이 포인트라고 적극성.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영이는 정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잖아. 근데 이제 그게 수많은 재료가 있었고, 그 재료들을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진로를 구체화한 거지. 네. 하영이가 좀 사회 문제를 많이 관심 갖고 다뤘었는데, 이화여고 문과 애들이 뭐 자연계 애들도 그렇고 이제 사회 문제에 좀 더 관심 많은 애들이 있는데, 혹시 사회 문제를 탐구하는데 있어서 뭔가 조언해 줄 게 있을까? 그냥 뭐 너무 일반적인 얘기는 안 해도 돼. 너의 되게 미시적인 얘기를 해도 돼. 네. 사실 공감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공감. 대부분 활동을 했던 걸 보면은 이제 혹시 지금도 IR을 하나요? IR 해. 네. 그 IR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길을 가다가 시각장애인용 보행 신호기 그 소리로 알려주는 그게 철조망으로 막혀 있는 걸 보고 저걸 저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 않나? 에서 출발해가지고 IR에서 네, 그거를 연구 주제로 잡자는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정말 이거에 분노 아닌 분노를 하고 이렇게 해둬도 되나? 라는 생각에서 제가 일단 관심이 많고 그 문제에 너무 격하게 공감을 하니까 이거 해결책을 찾을 수 없나? 라는 흐름으로 이어졌던 것 같고 확실히 제가 관심이 있으면 생각을 계속 하게 되니까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뭐 정책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블루투스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각장애인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제 시작은 신호등, 보행 신호등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버스랑 지하철이랑 도보까지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서 연구 아닌 연구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네. 그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 내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이 사회현상이나 주변 환경들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아마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탐구한 게 아니라 막 수만이 같은 데 보면은 뭐 무슨 탐구활동 뭘 할까요? 저는 사학과 가고 싶은데 뭐 영어 시간에 뭐 할까요? 이런 질문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사회를 면밀히 관찰하고 문제를 의식하고 인식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또 고민해보고 이런 게 아마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아. 하영이도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포츠 클럽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많이 할게.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 회장하면서 어땠어? 회장이랑 뭐 이런 거? 3학년 1, 2학기 3학년 1, 2학기만 한 건가? 네, 1, 2학년 때는 안 했고 3학년 때 1, 2학기 하고 그 대의원에 의장 했었나? 네. 어떻게 3학년 때 그렇게 제일 공부 힘들 때 어떻게 그렇게 했대? 사실 제가 1학년 1학기 때 회장 지원을 했다가 떨어지고 나서 이때 약간 주춤했었어요. 약간 떨어진다는 거에 조금
멘탈이 약간 약해서 이거 지원해봐도 되는 건가? 라는 약간의 소심함 때문에 2학년까지는 지원을 안 하다가 3학년 때 또 그렇다고 지원 안 하면 너무 아쉽지 않나?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뭐 다행히 친구들이 좋게 봐줬는지 그래도 1, 2학기 회장을 하게 됐고 뭐 왜 했는지를 물어보면 안 해보고 지나가기엔 억울해서가 저한테 가장 맞는 답변인 것 같아요. 3학년 때 공부할 게 많잖아. 네. 그런데 그게 뭐 애들 말로 시간 뺏긴다 이런 느낌은 들진 않았어? 근데 회장 일을 해서 제가 공부를 못한다라고 제 자신에게 결론을 내렸을 때 이건 너무 핑계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좋은 자세야. 핑계래 얘들아. 네. 하긴 근데 뭐 김현정 이런 애들 보면 뭐 하영이도 그렇고 학교 활동 많이 하면서도 또 할 사람들은 하죠. 네. 연정은 엄청 하죠. 봉사를 되게 많이 했네. 이거 봉사활동 얘기 좀 해줄래? 근데 저는 봉사를 많이 한 편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몇 시간 했냐면 1학년 때 79시간 학교 봉사 다 합쳐서 79시간, 2학년 때 95시간, 3학년 때는 거의 조금만 해서 25시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게 된 거야? 근데 이게 보면은 봉사활동은 뭐 꾸준한 일관성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어디서든 약간 들어봤을 법한데 저는 사실 그렇게 길게 한 봉사활동을 이어서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3년을 산 거를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각장애인용 책 번역 맞나요? 그 옮겨 적는 그 타이핑 봉사를 했었는데 이것도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 시각장애인용 보행 신호기에 대한 격한 공감에서 파생돼서 제가 찾게 된 봉사활동이고 그것도 발견했을 거야 아마 애들이 평가하면서. 네, 그리고 3학년 때는 제가 그 저희 학교 그 고양이 동아리? 그거를 제가 3학년 때 자율 동아리로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이 이어져 가지고 3학년 때는 또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 이렇게 약간 관심사가 저는 봉사로 많이 연결됐다고 생각해요. 관심사, 봉사도 그냥 어떤 스펙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단순히 어떻게 시간을 누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또 관심 분야랑 연계해서 하면 또 좋겠다. 이왕이면. 네. 요즘은 또 뭐 봉사가 필수인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런 걸 또 볼 수 있었고 혹시 교과 세특 중에 기억에 남는 거 혹시 몇 개 얘기할 수 있어? 이 활동이 나한테 좀 의미가 있었다. 나를 성장시켰다. 지금 딱 떠오르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걸 했어. 그치. 너무 많은 것을 그러면 질문 바꿀게. 3학년이 돼서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1, 2학년 때는 선생님이 틀을 주고 그 틀 안에서 이제 과제를 수행해서 잘 해내. 이거하고 애들이. 근데 이제 3학년 때는 좀 개별화된 탐구가 필요하잖아. 2, 3학년 때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나갔어? 예를 들면 주제 선정이라든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어떻게 알아내서 어떻게 탐구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 탐구를 진행했는지. 저 이거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것까지 해봤다. 나는 이것까지 해봤다. 네. 제가 총 3개 과목이 지금 딱 떠오른 게 있는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언제? 몇 학년? 3학년. 다 3학년.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문과인데 이제 세특을 위해서 이과 수학 수업을 듣고서 했어요. 물론 뭐 얼마나 잘 이해했을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강을 듣고 적어도 어떻게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도는 보고 이제 제가 수학 때 진행했던 거는 지도 속에 숨은 수학 지도 속에 숨은 수학 원리 그래서 그 메르카토르 도법? 좀 약간
약간 단어는 헷갈리는데 맞아. 그거 맞아. 네, 그거에서 음. 시퀀트 함수 적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억난다. 너가 했던 거. 그렇다고 제가 어. 시퀀트 함수를 모르는데 메르카토르 도법을 알 수 있죠, 볼 수 있나 생각이 들어서 그럼 제가 잠 조금 줄이고 인강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저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었고 그 생활과 과학이라는 과목이 3학년 때 있는데 이제 보통 저는 거기서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이제 보건정책이다 보니까 건강을 조금 더 깊게 파고들면 좋겠다. 왜냐면 저는 이제 문과였으니까 상대적으로 과학 쪽으로는 많이 접근을 안 했던 것 같아서 이 생활과 과학 과목을 최대한 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그 고혈압이랑 당뇨와 관련해서 배웠던 파트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코딩을 직접 해서 그 고혈압 당뇨 판별기를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사실 그 코드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실제로 뭐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뭐 그래도 제가 2학년 때 코딩 정보 시간에 배운 적이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코드를 짜고 그래서 그 담당 선생님께 제출했더니 되게 열심히 한 것 같다, 잘 써주겠다라고 해주셔서 그것도 기억에 남고 대단하다. 진짜. 저는 제일 재밌었던 건 체육이에요. 체육. 네, 그 체육 세특 중에 그 원심력을 이용한 기구 탐구 이거는 주제가 정해져 있었는데 거기서 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봅슬레이나 이런 것도 다 이런 작용을 이용할 텐데 사실 그것만 하면 체육 세특은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나는 이런 기구도 알아요. 원심력을 이용한 이런 기구도 알아요로 끝내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워낙 체육에 관심이 많았어서 그런지 그 킥런볼이라는 그 과목 운동 제목이 있는데 이제 발로 공을 차서 상대가 뭐 한 번에 못 받으면 서 있는 애들 몇 바퀴 돌고 맞아. 오는 그 수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팔을 잡고 도는 애를 이렇게 잡아 끌어주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위험하거든요. 격렬해지면 막 넘어지려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 줄의 맨 앞이랑 맨 끝에 기구가 있어서 손잡이가 어느 정도 각도를 갖고 딱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만 구사할 수 있으면은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설프지만 나름 이제 뭐 그림판으로 도안 아닌 도안을 그려보고 각도는 여기까지 벌어지는 게 안전을 가장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써서 드렸더니 체육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감탄하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수학 그 했던 거 기억나는데 그게 이제 내가 과제를 줬던 게 도법, 그러니까 지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사회, 문화,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런 맥락이 좀 반영될 수 있는데 그걸 또 이제 지도를 만드는 수학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거였는데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수학 개념으로는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이해하려고 내가 모르는 수학까지 공부하고 아무튼 진짜 이거는 뭐 코딩까지 해가지고 직접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것까지 해봤다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학이랑 체육은 사실 제 전공이랑은 관련이 어떻게 보면 관련이 적은 세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거랑 별개로 내가 정말 이만큼 해봤다는 것만 드러나면 뭐 전공적 합성이 모든 과목에서 저는 다 드러나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전공적 합성이랑 열정이 딱 비등비등한 수준? 그래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열정, 자기주도성. 네. 그 하영이가 입시 결과 어떻게 됐더라? 서울대, 연대 빼고 나머지 4개는 다 붙었어요. 다시 어디 붙었다고? 고대 2개 전형. 2개. 똑같은 과로 지원. 맞아. 계열적 합평도 붙었잖아. 네. 계적이 붙기 쉽지 않은데 왜냐면 최저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진심으로 탐구를 해야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네. 그래서 보건정책관리학부 계열적 합평 학업우 수영 그리고 서강대 사회과학 계열 2차. 2차. 네. 이것도 되게 대단한 게 서강대가 내신 말이 되지. 네. 하영이가 평점이 그래서 몇이었지? 3학년 1학기까지? 대충? 2점 초는 됐나? 2.05였을 거예요. 사회과학 계열 그것도 사실 만만치는 않은데 그쵸. 내신
정량적인 수치만 어. 보면은 네, 아무튼 그것도 그렇고 2대 스크랜튼도 네 됐지. 합격은 했어요. 오케이. 아무튼 네 대단합니다. 이렇게 탐구를 할 때 좀 진정성 있게 그냥 막 긁어가지고 제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선생님들도 다 보여지거든요. 아무튼 그런 게 좀 기억이 나고요. 이제 하영 근데 가야겠네. 그런가요 벌써? 아 세상에. 혹시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그러면 이제 뭐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 뭔가 학원이나 과외에 대해서 좀 내가 혼자 공부하는 시간 늘려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지금 생각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 저는 사실 학원이랑 과외를 뭐 내가 안 다녔기 때문에 내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나한테 학원이랑 과외가 잘 맞으면 정말 다닐 수 있는 그치? 거고 그게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하면 당연히 저는 다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자신을 자꾸 시험해 보려는 게 있어서 사실은 자기주도가 더 잘 맞았던 것 같고 사실 제가 일방향적으로 듣는 수업에 대해서는 조금 집중도가 떨어지는 편이어서 제가 스스로 약간 물어보고 질문하고 말하면서 하는 거가 저는 더 적합했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이 조금 더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혼자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해보고 둘 다 해봐도 될 것 같아요. 학원이랑 과외를 안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으면은 안 다니고 해보면 되고 해봤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또 두 갈래 길이 있잖아요. 한 번 더 해보든가 학원 과외 해보든가 어떤 선택지를 골라도 그래서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조금 늦게 찾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찾을 수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찾을 수 있을 거다. 네. 결국에 이것도 하영이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본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자기 주도가 본인한테 잘 맞다는 것도 좀 빠르게 파악했던 것 같아. 네. 그게 난 좀 주요했다고 좀 생각이 들고 탐구 활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되게 진정성 있게 했었잖아.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와 내신 수능 공부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탐구 활동까지 이것저것 그렇게 나는 이것까지 해봤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할 수 있을까? 시간 관리 이런 측면에서 좀 해줄 얘기가 있을까? 사실 저는 공부가 조금 지루해질 때 그런 탐구 활동을 하려고 했던 게 있어서 공부가 지루해질 때 어떻게 노는 거였어? 그래도 거의, 즐기면서 했다고 즐기면서.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이거를 짐이라고 생각하면 짐인데 그치, 상대적으로 공부 스트레스가 심할 때 뭐하지? 라고 고민을 해보면 되게 재밌게 준비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수시로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그렇다고 또 아이디어를 떠올려내야 한다라는 강박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사소한 거에서 출발해서 그 사소한 게 더 깊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단합니다. 어쨌든 또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직도 뽑는 비율이 높거든. 네. 우리 학교에서도 여전히 이제 프로그램 많고 애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나는 우리 학교의 단점이라면 단점이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단점이라고 생각하거든. 애들이 주도성을 발휘할 틈이 없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막 해내기 급급하잖아. 그쵸. 근데 해냈다는 말은 저런 생기부의 수료함, 이수함이라고 끝나니까 결국 아까 말했던 거랑 또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정말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당연히 끌고 와지는 게 더 많을 거고 얻는 것도 많을 거고 물론 내가 관심은 없는데 해보고 싶어서 참여를 하면 의외의 곳에서 또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내기 급급하게 할 거면은 개수를 줄여라. 개수 차이 줄여라.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되게 많은 걸 하면서 여러 개의 그 성과를 다 하향시켰다는 생각도 조금은 해요. 네, 제 자신도 되게 이것저것 해보려다가 정말 끝 마무리만 냈거나 뭐 대회 같은 것도 한 번에 3-4개를 지원하면
사실 2개만 집중했다면 2개 다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걸 하려다 보니까 그게 부담이 되고 짐이 돼서 결국은 냈다? 도전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게 되는 이런 경험도 사실 많이 했어가지고 물론 그것도 나름의 의미는 있었겠지만 그쵸. 또, 저는 뭐 다시 돌아가도 이렇게 할 것 같긴 한데 뭐 성과를 거두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어디까지 열심히 진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좀 보는 게 좋겠다. 내가 네, 저는 이제 참여하지 않으면 아쉬워하는 쪽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했지만 뭐 성과를 거두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놓을 거는 조금 놓아주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떤 활동을 하고 나서는 그거에 의한 후속 활동이 또 전개돼야 된다고 보거든. 네. 근데 이제 워낙 활동이 많으니까 그거를 순서대로 하기 바쁜 거지. 네. 근데 이제 하영이가 이제 돌이켜 보기에 내가 이 활동을 하고 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발전시켰다. 아까 이제 정보 수업에서 배운 코딩으로 내가 뭘 해봤다. 이런 것처럼 뭔가 그렇게 확정적으로 활동을 연계했던 거 기억나는 거 지금 있어? 물론 많겠지만 지금 이 순간 기억나는 거. 앞에서 다 말하긴 했는데. 다 말했어? 네. 혹시 캠프와 관련해서 뭔가 다른 거랑 연계했던 경험이 있어? 제가 캠프를 많이 가지는 않았고 저는 갔던 게 1학년 토론 캠프. 그 토론 캠프 때 그 자소에 쓰지 않았나? 맞아요. 네. 그 토론 캠프 때 주제가 선거권 부여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해야 된다. 그거랑 관련된 거였는데 실제로 낮아졌잖아요. 저는 이게 뭐 후속 활동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실제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토론 활동이 정말 탁상 공론으로 끝나지 않고 되는 과정을 보면서 아, 토론이 필요하구나를 느꼈고 그거랑 관련해서는 뭐 3학년 세특 생활과 윤리 때 이제 하버마스라는 철학자가 공론장의 중요성을 언급했었단 말이에요. 야, 이거 좀 네, 그래가지고 그 하버마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서 공론장이 어떻게 형성이 돼야 되고 그 공론장에서 참여자들의 자세는 어때야 되고 이런 거를 참고했던 것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후속 활동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사회 문제나 어떤 일상의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토론이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면 계속 관찰이 되고 새롭게 관찰되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고 그 공감이 되니까 또 깊이 있는 탐구가 되는 거고. 네.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오케이. 자,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아주 귀하고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기회에 또 기회 되면 모시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입시, 공부, 뭐 학종이든 해주고 싶은 말, 학교 생활이든 다음 기회가 또 있을 거야. 사실 3년이라는 시간이 그 하루하루는 되게 긴데 멀리서 보면은 되게 짧게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완벽히 즐기라고 하면은 이미 끝났으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와서도 고등학교 때 좀 더 열심히 놀 걸 이라는 후회도 있고 좀 더 다양한 활동 해볼 걸 이라는 아쉬움도 남아있기 때문에 진짜 너무 공부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이때만큼 뭔가 목표가 명확할 때도 없잖아요. 대학이라는 그 목표를 위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내 목적지는 명확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과정을 최대한 즐기는 거. 이건 제가 들었던 말인데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그 여행을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즐거워야 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목적지는 도달할 거면 뭐 여행에서는 가는 시간이 다가오는 거겠지만 최대한 즐기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 게 전에 왔던 언니들도 주어진 학교 생활이 바쁘고 힘들겠지만 주어진 환경 내에서 그래도 즐기면 좋겠다 이런 맥락의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학교를 잘 졸업하고 이렇게 잘 사는 언니들은 이화여고에서 물론 힘든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았겠지만 재학생들이 이 과정들을 잘 건강하게 즐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 고맙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로 또 하영이 초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안녕.